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톡 아줌마 아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제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구구절을 아시나요? 구구절은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진 날입니다. 북한을 국가라고 부르는데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영상에서는 북한을 국가라 지칭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방송을 들으시다 보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북한은 구구절을 공화국 창건일이라며 주요 경축일로 삼고 있죠. 북한은 이런 경축일을 전후하여 기념행사를 통해 체제 결속을 다지거나 미사일을 쏘는 등 무력 시위를 하곤 합니다. 오늘은 북한의 건국일인 소위 구구절을 앞두고 북한의 건국 과정을 알아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무료입니다.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난번 8.15 특집 방송에서 한반도 분단 과정과 그 책임 소재를 알아보면서 북한 정권 수립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짚어보았죠. 이번 방송에서는 북한의 건국일인 구구절에 대해 알아보면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45년 소련에서 시작됩니다. 북한 건국 과정에 소련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소련은 대일전쟁 개시 이전인 1945년 6월 29일에 이미 한반도 정책을 세워놓았습니다. 그 핵심은 한반도가 대소 침략 기지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해 8월 9일에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고 8월 15일에 일본은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종전과 동시에 미국과 소련은 38도선의 경계로 각각 남북한에 진주했는데 소련군은 일본이 항복한 지 불과 10여일 후인 8월 26일 평양에 입성했습니다. 소련군은 군정을 실시하면서 임시 경계선이었던 38도선을 영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는 소련이 북한의 괴뢰 국가를 세우려는 일지역 사회주의 정책의 시작이었습니다. 소련은 당시 88 특별여단이라는 소련군 특수부대에 소속되어 있던 김일성을 1945년 9월 19일에 원산항을 통해 입국시킵니다. 그리고 하루 뒤 9월 20일 스탈린은 북조선의 모든 반일적 민주정당과 단체의 광범위한 블록을 기초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권력 수립을 원조하라는 지령을 내립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권력이라는 미명하에 민족주의 세력과 협력하는 척하면서 북한을 장악하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소련 군정당국과 그의 대리인 김일성은 이 지시에 따라 당시 북한 지역에서 명망 높은 민족주의 지도자 조만식에게 접근해 그의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정당인 조선민주당이 11월 3일 창당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후에 그가 반공반소적인 태도를 드러내자 바로 숙청해버렸습니다. 이렇듯 북한 정권은 그 태동부터 소련의 철저한 기획하에 출발한 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이라는 국가가 탄생한 과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로서 철저하게 당우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당정군이라는 세 요소가 종적, 혼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을 중심하여 종적으로, 그리고 당 기구가 정권 및 인민군대에 설치되어 있고 또 고위 핵심 당원이 정권 및 인민군대의 주요 직책을 겸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북한의 새 권력기구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북한의 탄생 과정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북한의 당 건설 과정을 보겠습니다. 1945년 9월 11일 서울에서 박헌영을 비롯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선공산당을 만들었고 남한공산주의자들 뿐 아니라 오기섭 같은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서울의 당중앙을 인정하고 그 지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일성과 그 추종자들은 박헌영 중심의 기존 질서를 흔들고 북한 지역만의 공산당을 만들기 위해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설립을 결정합니다. 이는 일국 일당주의라는 공산당 건설 원칙에 비춰봐도 명백한 분파주의적 행위일 뿐더러
한반도 분단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1946년 8월 30일 북한은 기존의 공산당과 연합파로 이루어진 북조선 신민당을 합쳐 북조선 노동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현재 북한의 독재 정당인 조선노동당이 탄생한 것입니다. 남북 분단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6월에는 남조선 노동당까지 흡수하여 현재의 조선노동당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권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방된 지 약 6개월 만인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당시 북한의 최고 행정주권기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장악한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기관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의 세 축인 행정, 입법, 사법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초보적 형태지만 국가를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의 수장은 다름 아닌 김일성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임시인민위원회의 이름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했는데 실시된 기간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매우 급진적이었습니다. 불과 20여일 만에 해치웠을 뿐 아니라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실시함으로써 지주들과 민족주의 세력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기도 했죠. 이것이 토지개혁의 실상으로 남북한 체제의 이질화를 초래함으로써 분단의 또 하나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946년 11월 3일 북한은 도시군 인민위원회 위원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른바 흑백 함투표로서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인 비밀 선거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형식적 선거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1947년 2월 북조선 인민회의라는 의회와 유사한 대의기관이 만들어짐으로써 기존의 정권기관이었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임시자를 떼고 북조선 인민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로써 북한의 정권기관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군의 창설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일성은 창군 초기부터 최용건, 김책, 강건, 안길 등 빨치산 출신들을 주요 요직에 대거 포진시켰습니다. 김일성과 빨치산파는 무정, 박일우 등 연안파와 제휴하여 1946년 8월 보안간부 훈련 대대부를 편성하고 이를 1947년 5월 17일 북조선 인민집단군으로 증편함으로써 사실상 창군을 완료한 후 이듬해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설을 선포했습니다. 이렇듯 북한은 1948년 초에 이미 정권의 주요 구성기구인 당정군 창립을 완료하고 명분 축적에 들어갑니다. 북한은 우선 남한의 민족 지도자인 김구와 김규식을 평양에 초청하여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북측은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거부했으며 더 나아가 외국 군대의 간섭을 배제하고 우리 민족끼리 남북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물론 북한만의 단독 국가 수립을 위한 명분 축적 과정에 불과한 것이었죠. 실제로는 북한은 남북 협상 기간에 북조선 인민회의를 열어 자신들만의 헌법을 토의하였고 이미 창설되어 있던 인민군을 남측 지도자들에게 보여주며 사실상 무력 시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안으로는 단독 국가를 이미 완성해놓고 겉으로는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을 주장하여 자신들의 단독 국가 수립의 합리화와 남한에 대한 분단 책임 명분을 동시에 축적해 나갔던 것입니다. 한편 남한에서는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졌고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북한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분단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공식적인 공화국 수립 선포를 뒤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북한의 건국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탄생 과정에서부터 정통성 확보를 위해 얼마나 표리부동하고 거짓된 행위를 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중적 행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북한의 기만술책에 속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톡 아줌마 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